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생사가 오가는 병원의 최전선, 바로 응급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의사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자신이 폭행을 했다는 사실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이틀 전입니다.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던 한 의사는 영문모를 갑작스러운 폭행에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일 CCTV인데요. 화면 구석에 한 남성이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집어 들더니 남성은 어딘가를 주시하는데요. 네. 자, 그리고는 차트를 작성하고 있던 의사 뒤쪽으로 다가가더니 어이구! 말릴 사이도 없이 이렇게 다짜고짜 머리를 내려친 것입니다. 자, 갑작스러운 충격에 한동안 미동조차 하지 못하는 피해 의사. 그 누구도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가만히 뒤에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충격은 꽤 크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봤었는데. 병원에 이제 동맥까지 다치다 보니까 아마 출혈량은 지금 꽤 많이 나온 걸로 지금 알고 피가 저렇게 떨어졌어요. 현재 피해 의사는 의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응급실을 찾아가 봐서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거예요? 예. 바로 이 철제 의료용품으로 결함간 의사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 샘플을 보이는데요. 이제 뽑아놓는 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요? 예. 원래는 그 가해자도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 예, 그렇죠. 다쳐가지고 우리 병원에 이제 와서 치료받기 위해서 온 환자입니다. 치료 과정이었죠. 치료 중이었죠. 뭐 사진 찍으라고 했을 때 뭐 사진을 제대로 좀 빨리 안 찍었고 또 비협조적으로 좀 나왔다 하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가해자는 만취한 상태로 응급실에 내원했던 환자였습니다. 술이 많이 취해서 그냥 기억을 못했는데 우리 CCTV 영상을 보여주니까 이거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뉘우치고 딴덩어리. 이제 일단은 불구속된 상태에서 다른 모방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지고 있는 응급실 폭행 사건 소식에 의료계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대체 왜 응급실에서의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달 초 전북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고 의사의 머리채를 잡아채는 등 무차별 폭행이 이어지는데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자, 주변 사람이 다가오자 놓아주는 듯 하더니 이번엔 발길질까지 합니다. 코뼈 골절하고요. 이제 뇌진탕 때문에 이제 두통이랑 어지럼증. 저는 기억이 없는데 발로도 막 때렸더라고요. 제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팔다리나 배 쪽도 맞은 것 같은데 저는 기억이 안 나고. 이 사건의 가해자 역시 응급실에 내원했던 환자였습니다. 폭행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의료인들. 이런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차지하는 것 자체가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간호사 일에 대한 회의도 너무 많이 들고. 병원 내 폭행 및 난동 현황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진료의 특성상 응급실에 오는 사람들 자체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겠죠. 그리고 응급실이라는 곳은 선착순으로 진료를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중증도에 따라서 먼저 온 사람이라도 환자가 심하지 않으면 좀 늦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는 아픈데 왜 안 봐주느냐 이런 것이 잘못 나오게 되면 폭력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뭐 저도 맞았고 뭐 응급의학과 의사 중에 4년 트레이닝 받으면서 하다못해 욕설이라도 한 번 안 듣고 끝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더라고요. 힘들어서. 응급의료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7%가 폭언을 경험했고요. 거의 다. 63%는 폭행을 당해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응급실 내에 안전요원들이 배치돼 있지만 예방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요원은 경비업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경비 외에는 다른 물리력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응급실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내가 행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갑질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억울한 희생자들을 위험하죠.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치료 인력이 응급의료진들은 부족해지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그 신원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잇따르는 의료인 폭행 사건에 지난 2015년에는 의료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의료인을 폭행할 시에는 일반 폭행에 비해 가중 처벌하도록 한 건데요.
그런데 현행 법 규정에 있는 처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그런 처벌 예들을 보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실제 판결에서는 벌금형 등 가벼운 수준의 처벌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때문에 최근 처벌을 더욱 강화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벌금형을 아예 없애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무조건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범죄는 폭력과 이런 거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고 다른 범죄보다 훨씬 더 가중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인식 전환가 필요하고요. 응급실은 사회 안전망과 같은 곳입니다. 지금부터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거를 예방하고 응급실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의료진들도 안심해서 진료를 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국민들의 건강권이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의료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번만큼은 확실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